왼쪽에도. 네. 왼쪽에도. 네, 조금 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비례대표 강유정입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기자회견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윤석열의 위헌적인 12.3 내란 이후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문화예술 검열로 비롯된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규탄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도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 디렉터님이십니다.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윤가현 감독님이십니다. 하애정 나라풍물굿 이사님이십니다. 강욱천 한국민예총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님이십니다. 이원우 감독님이십니다.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장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이후 기자회견문 및 보도자료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총괄 디렉터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술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12.3 내란 이후에도 각종 정부 기구와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 지방자치단체까지 예술 검열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먼저 발언은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예술 검열에 대한 재발 방지, 표현의 자유가 확산될 수 있는 정책을 담은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만드는 데 애써 오셨습니다. 이동연 대표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문화연대 공동대표 이동현입니다.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문화예술인 현장인들이 2022년에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 현장에서 더 이상은 블랙리스트 사태가 없게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도적 기반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입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인데요. 사실상 블랙리스트 사태 때 그 조사하고 또 실행의 그 문체부의 각종 피해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했었던, 그리고 또 블랙리스트의 실질적인 당사자였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배제된 상태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1기 보장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었던 대략 한 15건 이상 되는 예술 검열 사례들을 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묵과하고 방기하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2기가 지금 선임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노력, 자구책, 그리고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권장하고 또 그 피해를 구제를 막을 수 있는 그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그 2기 위원회가 또 공고되는 현상을 보면서 예술인 권리보장회가 애초 해야 되는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예술계의 각종 검열 사태들의 진정들을 조사하고 또 그 관련된 정책들을 연구하고 조사해야 될 위원회의 마땅한 임무들을 방기한 채로 지금 그 위원회 2기가 구성되는 그런 심사 과정이 거쳤다는 거에서 저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그 윤석열 내란 사태의 상황이 이제 조만간 이것이 조만간에 이것이 이제 대선 과정을 통해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 그럼 새로운 또 정부가 구성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졸속으로 또 기존의 그 예술인 침해 사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구제하고 참여했었던 현장 예술인들 배제한 채로 가게 된다면은 또 다른 일기의 그 잘못을 답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예술권리보장법의 그 근본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예술권리보장위원회의 2기 선임 현재 상황을 즉각 중단하길 바라고 제대로 된 예술인 권리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술 현장과 그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2.3 내란 이후에 예술 검열이 계속 이제 있는 거죠. 특히 지자체장이 예술 검열을 하는 사건은 구미시 시장이 이승환 가수의 이제 공연 콘서트를 이제 취소하게 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이라고 예술인들의 어떤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아까 이동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술인 권리 보장에 대한 침해 사건들을 신고해야 하는, 그리고 신고를 관리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검열을 했습니다. 그 예술 검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윤가은 감독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립 다큐멘터리 만들고 있는 윤가연입니다. 저는 활동명 감자 배혜영 감독님과 예술인복지재단에 함께 예술활동준비지원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예술활동준비지원금 선정 이후 활동보고를 위해 11월 예술활동보고 결과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술보고 보고서에는 2024년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제작 프로젝트 봄바람 프로젝트 시즌2 다시 바람이 분다라는 제작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는 미디어 활동가이자 다큐멘터리스트 14인이 함께 작업한 결과물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이외에도 인권영화제 등에 상영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올린 이후 12월 26일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보완 요청이 왔고, 보완 요청의 내용은 정치적 성향이 담긴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분야의 다른 창작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게 감독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감독에게 유선으로 담당자는 원래 답변을 담당자가 퇴사했으며 모르고 한 일이다라며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는 오랫동안 사회 문제와 모순 등을 드러내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이유로 예술활동 증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들은 예술인이 아닌가요? 규정과 명백한 근거 없이 단순히 정치 성향이 드러났다고 해서 예술활동 보고를 완료하지 못하며 사업 참여가 5년간 제한된다면 예술 탄압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예술인복지재단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검열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를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예술 검열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죠. 더욱이 놀란 것은 강유정 위원실에서 이 사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예술인복지재단에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내용을 담은 예술 작품에 대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 어떤 경위로 했는지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감독님, 현장에 있는 감독님에게는 직접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검열을 공지한 그 담당자가 퇴사했다라고 했지만, 이 의원실, 강유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 기간에 퇴사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복지재단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도자료에서 보시면요, 저희는 그 12.3 계엄 당시 그 한예종 출입 통제를 이제 지시한 문체부, 그러니까 내란 행위를 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를 좀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촌 장관을 국수본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예술 검열 그리고 내란 행위들이 빨리 조속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님, 강욱천 한국민의총 사무총장님, 이원우 감독님, 그리고 하장우 문화연대 정책위원장님 이렇게 읽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반헌법적인 예술 검열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어느 시대나 예술가는 불온하다. 김수영 시인의 이 말은 오늘 더욱 절실한 진실이 되었다. 권력은 언제나 권력이 길들일 수 없는 예술을 두려워했고 통제하려 했으며 때로는 침묵을 강요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집권 초기 윤석열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윤석열차 사건으로 드러난 예술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검열 의지는 이명박 정권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책임자인 유인촌을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박근혜 정권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실행자인 용호성을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하며 전방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블랙리스트 2.0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활발하게 실행 중이다. 윤석열의 12.3 내란 과정에서 드러난 문체부의 민낯은 더욱 충격적이다. 문체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폐쇄하며 적극적으로 계엄을 실행했다. 그리고 유인촌은 내란을 옹호하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내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또한 이 엄중한 내란 정국 속에서 문체부는 제1기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예술검열 방관에 대한 평가는 외면한 채 2기 위원 선임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인천, 용호승 등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책임자이자 내란 동조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는 현행 문체부는 이렇게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꾸준하게 무력시키고 있다.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을 방관하는 사이 지방자치단체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에서도 블랙리스트 범죄가 재발하고 있다. 최근 구미시장 김장호의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사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예술활동을 제한한 노골적인 검열이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을 사과했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창작지원금 사업에서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등이 상영한 예술활동을 정치적 성향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불인정하는 검열을 실행했다. 규정에도 없는 예술 검열을 공공연히 자행한 것이다. 지난 10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대구문화예술회관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직접 선정한 2024 올해의 청년작가의 전시장을 스스로 폐쇄하는 모순적인 검열을 실행했다. 서울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재단은 구정에 비판적이란 이유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시 참여 작가에 대한 검열 배제, 지역 문화예술계에 대한 보복성 검열 배제와 표적 감사, 선호원 성북문화재 대표의 지역문화예술인 폭언 폭행 등을 반복하고 있다. 불법적인 예술 검열과 블랙리스트 문화행정이 일상화된 것이다. 예술 검열과 블랙리스트 문화행정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나치게 닮아 있다. 오세훈 시장은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가담자 안호상의 세종문화회관 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주무장관 조윤선의 서울시립교양학당 이사 선임에 이어 이제는 학생폭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였던 송영종 서울시 문화수석을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군대와 무속만이 없지 내란 수준의 문화행정이자 인사참사다. 예술활동은 권력에 저항해야 한다. 예술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시대의 양심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예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문화예술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예술을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일상적으로 침해해온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체포영장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가 회복되고 지켜져야 할 때다. 어수선한 내란 정국을 틈타 벌어지고 있는 문체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불법적인 예술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선임을 즉각 중단하라. 내란 정권의 위원 인선은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사전 포석에 불과하다. 하나,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승환 공연 취소에 대해 사과하고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하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 검열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유인초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실행과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체부 장관에서 즉각 사퇴하라. 하나, 공조수사본부는 유인총과 문체부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국회는 문화예술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블랙리스트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우리는 이 모든 반헌법적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예술을 통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이 땅에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의 불온함을 허하라. 2025년 1월 7일 블랙리스트 이후입니다. 네, 이상 오늘 반헌법적 예술 검열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